프랑크푸르트 흰안. 아버지의 손이 내 통장으로 향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서울에 비가 내리던 거실에서 아버지는 내 6천만 원을 훔쳐 도박판으로 향했고 내가 울부짖으며 쫓아가자 그는 돌아서서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닥쳐, 포르쉐 못 산다. 내 놈 같은 게 그런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 후로 나는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칼을 쥐었지만 대신 더 잔인한 길을 선택했다.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며 어머니의 외도로 태어난 나를 버린 친부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복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물든 유산, 배신의 사슬이었다. 나는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항상 그 차를 꿈꿔왔다. 포르쉐 911 카레라. 그 매끄러운 선, 엔진의 포효 소리,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가르는 자유. 28살, 평범한 IT 엔지니어인 나는 5년 동안 아껴 모은 돈으로 그 꿈을 실현할 터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코딩하며 야근 후에 프리랜서 일을 더해 통장에 6천만 원을 쌓아갔다.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았어도 상관없었다. 그는 나에게 항상 돈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거야 라고만 중얼거렸다. 우리 집은 판교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아버지, 김만수 씨는 50대 후반의 택시기사, 어머니는 10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다. 나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정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울며 미안하다고 속삭이던 그날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는 걸 숨긴 건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제가 포르쉐를 사면 같이 타고 드라이브 갈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아버지의 구두가 어질러져 있었다. 평소처럼 TV 소리가 울려 퍼지던 방 안,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어 코를 골았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다. 은행 앱을 열자 통장이 텅 비어 있었다. 6천만 원 제로.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버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눈을 뜨지 않고 중얼거렸다. 뭐냐, 시끄러워. 제 돈이 왜 없어요?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돈. 내 돈. 웃기지 마. 이 집에서 먹고 사는 게 다 내 돈이야? 내 놈이 모은 그깟 돈으로 포르쉐. 미쳤어.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다. 나는 은행 기록을 확인했다. 어제 내 카드로 5천만 원이 인출됐다. 나머지는 카지노 앱으로 송금. 아버지, 그 돈은 제 꿈이었어요. 5년 동안.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꿈. 내 꿈이 뭐가 대수라고. 나처럼 고생한 적도 없으면서. 그 돈으로 내 빚을 갚아야 해. 내 어머니 장례비도 아직 다 치르지 못했어. 거짓말이었다. 어머니 장례는 내가 대출로 치렀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 아버지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돌려줄 돈. 다 날아갔어. 카지노에서. 내 놈 탓이야. 내가 포르쉐 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닥쳐, 포르쉐 못 산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지만 곧 분노로 물들었다. 이 새끼가. 부모를 때리냐. 우리는 다퉜다. 나는 그를 벽으로 밀쳤고 그는 내 뺨을 후려쳤다. 키가 입안에 고였다. 그 순간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었다. 이 배신, 이 모욕을 갚아야 했다. 공정하게.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택시를 따라갔다. 그는 여전했다. 승객을 태우며 서울 거리를 누비는 그 문화는 그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 IT 엔지니어의 기본 스킬. 그의 카카오톡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드러났다. 6천만 원은 빚쟁이들에게 갔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더 끔찍했다. 어머니의 죽음 직전, 아버지의 불륜. 그리고 나는 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외도, 그로 인한 나의 출생.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나를 키웠다. 증오를 품고. 이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는 시작됐다. 먼저, 나는 아버지의 택시 영수증을 조작해 세무서를 불렀다. 작은 실수지만 그의 세금 탈루가 드러날 터였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김만수 씨, 세금 문제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네, 아버지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아직 멀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과거를. 그의 첫사랑, 버린 여자, 그리고 나의 진짜 아버지. 모든 게 연결됐다. 이 복수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터였다. 아버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천만 원의 세금 체납. 그는 집으로 돌아와 울부짖었다. 누가 신고했어? 내 놈이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그 돈은 돌려받았어요. 제 통장에 다시 들어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그의 빚쟁이들을 찾아가 협박했다. IT 스킬로 그들의 다크웹 거래를 해킹해 돈을 회수했다. 4천만 원, 나머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아버지는 나를 의심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적처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내 어머니가 봤으면 나는 웃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죽인 분이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의 불륜 기록, 어머니의 편지. 어머니는 죽기 전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 만호야, 내 진짜 아빠는 그 이름 박준호. 재벌 3세, 어머니의 예견인. 나는 박준호를 만났다.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그는 50대 중반, 여전한 매력의 남자였다. 김만호 씨. 무슨 일로? 나는 직설했다. 당신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제 꿈을 훔친 가짜 아버지가 있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DNA 테스트를 제안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99.9%. 나는 그의 피였다. 박준호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늦었어. 내가 이미 가족이 있어? 상속. 꿈도 꾸지 마.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그의 회사, 박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뚫었다. 약간의 취약점, 이메일 해킹. 그의 비리 뇌물, 세금 회피. 익명으로 언론에 유출. 주가가 5% 하락했다. 박준호는 나를 불렀다. 내가 한 짓이냐? 왜?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까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내 놈 같은 놈이 날 무너뜨릴 수 있을까? 김만수는 내 진짜 아버지야. 나보다 나아. 그 말은 나를 자극했다. 김만수, 그 도박꾼이? 아니, 그는 나를 이용한 괴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 진짜 아빠를 만났다고? 그 새끼 때문에 내 어머니가. 그는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해, 만호야. 내가 내 돈을 훔친 건
내가 그놈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 그의 눈은 여전한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마지막 포옹.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택시를 팔아치웠다. 1천만 원 그의 생계 수단. 그는 절규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포르쉐 못 산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아무것도 못 사세요. 그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대신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냈다. 빚쟁이들로부터. 돈 없으면 내 가족 다 죽여. 아버지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빌었다. 살려줘, 내 동생 생각해. 동생? 우리에겐 동생이 없었다. 그의 착각. 아니, 그의 또 다른 비밀. 나는 알았다. 아버지의 사생아. 어머니 사후, 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복수는 확장됐다. 그 아이를 찾아야 했다. 판교의 비가 그치지 않았다. 나는 거리로 나섰다. 포르쉐는 아직 멀었지만 이제 내 무기는 날카로웠다. 피와 눈물로 물든 박준호의 비리가 터졌다.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왔다. 박그룹 회장 뇌물 스캔들 주가는 20% 폭락. 그는 나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 압구정의 펜트하우스. 만호야, 그만해. 내가 도와줄게. 포르쉐 하나 사줄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당신이 제 꿈을 훔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꿈을 훔치겠어요. 나는 그의 딸, 박지은을 만났다. 25살, 패션 디자이너. 그녀는 나의 이복 누나였다. 클럽에서 우연히. 아니, 내가 조작했다. 그녀의 SNS를 해킹해 만남을 주선. 오빠. 아니, 당신 누구?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나는 솔직했다. 당신 아빠의 비밀 아들. 그리고 당신의 오빠의 그녀는 웃었다. 재미있네. 아빠가 그런 비밀을 숨겼다고? 지은은 나를 믿었다. 아니, 호기심에 빠졌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3재벌 딸의 고독, 아버지의 무관심. 아빠는 돈밖에 몰라. 나도 상속 때문에 이용당할 거야의 공감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이용했다. 그녀에게 아버지의 비리를 더 유출하라고. 언론에. 미쳤어. 하지만 그녀는 했다. 분노가 그녀를 움직였다. 한편 아버지 김만수는 거리에서 살았다. 택시를 잃은 그는 동업자들에게 빌부터 지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인천의 싸구려 모텔. 만호야, 왜? 그의 얼굴은 헬쑥했다. 나는 돈을 던졌다. 500만 원 이걸로 다시 시작하세요. 하지만 제발 제 삶에서 사라지세요. 그는 돈을 집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증오가 피어났다. 내 놈이 박준호 새끼랑 손잡았구나. 내 어머니가 알면.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나는 그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어머니의 일기. 아버지가 그녀의 치료비를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기록. 암이 진행될 때 그는 병원비 대신 카지노에 갔다. 나는 그 증거를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이게 당신이에요. 괴물. 그는 울부짖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박준호 피를 이어받아서.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아버지의 증오, 나를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여긴 이유. 그는 나를 때리며 자랐다. 내 놈은 박준호 새끼 피. 그 외침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 나는 그의 사생아를 찾았다. 이름, 김민준. 8살, 어머니 사후, 아버지가 버린 아이, 이제 동생. 민준은 고아원에 있었다. 나는 그를 데려왔다. 형. 당신 누구?
그의 작은 손이 떨렸다. 나는 안아주었다. 내 오빠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자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아이를 이용해 아버지를 무너뜨릴 거야. 민준의 존재를 박준호에게 알리면 그의 가족이 산산조각 날 터였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던 그날 나는 포르쉐 딜러십에 갔다. 6천만 원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사지 않았다. 아직. 복수는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해 대가였다. 박지은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다. 아니, 집착했다. 오빠, 아빠를 무너뜨리자. 같이 우리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패션 브랜드는 밥그룹 자금으로 운영됐다. 나는 그 자금을 동결시켰다. 해킹으로. 지은아, 이제 내가 증언해. 아버지의 뇌물을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가족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족. 그는 우리를 버렸어. 언론이 달려들었다. 박준호의 기자회견. 모든 건 오해야. 하지만 지은의 증언이 터졌다. 아빠가 나를 이용했어요. 주가는 폭락. 밥그룹은 파산 위기. 박준호는 나를 불렀다. 만호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돈. 상속. 말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후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어머니 미안해. 젊었을 때 실수였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의 모든 비밀을 공개했다. 불륜, 사생아들, 뇌물. 세상이 그를 삼켰다. 그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봤다. 왜 나까지? 나는 속삭였다. 포르쉐 못 산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당신도 이제 아무것도 못 사세요. 아버지 김만수는 민준을 알게 됐다. 나는 일부러 소문을 냈다. 그는 고아원으로 달려갔다. 내 아들, 민준은 두려워했다. 형이 오빠야. 아버지는 무너졌다. 내 놈이 내 가족을 뺏었어. 우리는 대면했다. 판교의 공원, 눈 쌓인 벤치. 만호야, 그만해. 민준은 무죄야. 나는 웃었다. 아버지도 무죄였나요? 제 돈을 훔칠 때? 그는 빌었다. 돈 돌려줄게. 일 시작할게.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도박 중독. 나는 그의 재활센터를 신청했다. 강제. 치료하세요. 아니면 민준을 영원히 못 봐요.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증오했다. 나중에 알았다. 그가 박준호에게 연락한 걸 내 아들 때문에 나를 망쳤어. 배신의 연쇄. 박준호와 김만수의 동맹. 불가능해 보였지만 공통의 적은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다. 위협 전화. 포르쉐 타고 지옥 가라. 나는 웃었다. 이제 진짜 게임. 민준과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콘도. 그는 웃었다. 형, 포르쉐 언제 사? 나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곧, 하지만 먼저 나쁜 사람들 벌 줄게. 복수의 네 번째. 나는 그들의 연합을 무너뜨렸다. 녹음된 통화, 해킹된 이메일, 경찰에 제출. 김만수는 도박 조작 혐의, 박준호는 공모. 둘 다 수감. 하지만 지은은? 그녀는 나를 버렸다. 너 괴물이야. 그녀의 눈물. 나는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밀쳤다. 포르쉐. 그게 내 꿈이었어.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고독이 밀려왔다. 눈 내리는 서울거리. 나는 포르쉐를 샀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 울었다.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김만수와 박준호, 수갑찬 채 나란히 섰다. 판사는 증언을 요구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제 아버지들은 제 꿈을 훔쳤습니다.
6천만 원. 그리고 제 인생 내 목소리가 떨렸다. 김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만호야. 박준호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지은이 증인으로 나왔다. 오빠 아니, 만호씩 당신 때문에 제 가족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공정했어의 재판은 유죄. 김만수 5년, 박준호 10년. 상속은 지은에게 갔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민주는 나와 살았다. 학교에 보냈고 포르쉐로 데리러 갔다. 형, 멋져. 그의 미소가 유일한 빛. 하지만 밤이면 악몽이 왔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외침. 포르쉐 못 산다. 복수의 5번째, 마지막. 나는 김만수를 감옥에서 만났다. 철창 너머. 아버지, 이제 이해하세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 그는 늙어 보였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민주는? 그 아이는 무죄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지킬게요. 당신처럼 되지 않게. 박준호도 만났다. 병든 몸으로. 내 어머니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그의 고백. 나는 물었다. 왜 나를 버렸어요? 돈 때문. 상속 전쟁. 나는 웃었다. 이제 당신 돈은 다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 기다렸다. 만호야 용서할게. 같이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손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늦었어. 제 꿈은 이제 민준의 거야. 그녀는 울었다. 포르쉐. 그게 다야? 아니. 포르쉐는 상징. 자유, 복수 끝. 나는 민준과 드라이브 갔다. 한강변. 바람이 불었다. 형, 행복해. 나는 대답했다. 이제야. 하지만 후폭풍. 김만수의 자살 시도. 감옥에서. 편지, 미안해. 내 꿈을 망친 데가.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상처만 남겼다. 1년 후, 나는 박그룹의 컨설턴트가 됐다. 지은의 부탁으로. 그녀는 회사를 재건 중이었다. 우리는 연인이 됐다.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만호야, 포르쉐 팔아. 그 차는 저주야. 나는 웃었다. 아니. 이건 제 승리. 민주는 잘 자랐다. 학교 성적 1등. 김만수는 출소했다. 재활 성공. 그는 민준을 보러 왔다. 할아버지, 민준의 말. 나는 허락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만호야. 내 덕에 살았어. 박준호는 병으로 죽었다. 장례식에서 지은이 울었다. 아빠 미안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끝났어. 내 삶은 변했다. 포르쉐를 타고 서울을 달리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남았다. 복수는 공정했나? 후회. 조금. 하지만 그 덕에 나는 강해졌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엔진 소리가 울렸다. 포르쉐 산다. 중얼거렸다. 이제 누구도 못 막아. 그리고 민준의 웃음소리. 그게 내 진짜 꿈, 배신의 끝, 사랑의 시작.